아, 아, 예. 그래서 오늘은 메저 티오리 2편, 싱크 맞추기 위해서 21년 0302. 자, 오늘 다룰 내용은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익스테리어 메저랑 메저러블, 그다음에 보렐셋까지 하고, 사실은 메저러블을 다루고 싶은데 그 부분은 조금 이제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제 보렐셋의 성질과 같이 합쳐서 메저러블 펑션스에 대해서 한번 다루는 거고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익스테리어 메저가 무엇인지랑 그다음에 보렐셋이 무엇인지 정도, 그다음에 보렐셋이 왜 중요한지 정도에 대해서만 좀 간단하게, 저번 영상이 너무 길었어서 간단하게 가려고 합니다. 영상은 이제 제가 공부한 증거이기 때문에 실제로 도움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될 수도 있는데, 왜냐면 저도 다 아는 상태에서 이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제가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올립니다. 우선은 오늘은 이제 노트들을 다 써놨고요. 익스테리어 메저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스테리어 메저 부분은 사실은 그 리얼 앤 컴플렉스 어널리시스 루딘의 빨간색 책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앞부분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메저러블에 대한 이해도가 별로 잘 크게 안 들어와서, 이제 스타인의 어널리시스 책에서부터 다뤄온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 여기서 메저를 정의할 때는 전 르뱅 메저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RD, 여기 보이시는 RD 여기서 정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폴로지를 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제 그 전에 루딘의 책과는 다르게 이제 앞으로 하게 할 증명들이나 정의에 대해서는 다 RT에서 정의가 된다는 것을 이제 우선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외측도라고 말하는 이 익스테리어 메저라는 거는요, 결국 나중에 르뱅 메저로 넘어가기 위해서 정의하는 건데, 이 외측도라는 게 어떤 익스테리어 메저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E라는 게 RD의 any subspace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infimum over 이 QJ의 볼륨들의 합이 되는데, 여기서 QJ가 무엇이냐? closed cubes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E는 이 QJ들, 여기서 QJ를 커버라고 하는데, 이 커버들의 카운터블 합집합들의 뭐 부분 집합이 되겠죠. 근데 그것들 중에서 인피멈을 가져가는 거니까, 이제 2에 맞는 커버링을 한 그 값이 바로 익스테리어 메저가 될 거고, 그런 식으로 실제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측도를 정의할 때, 외측도 말고 엄밀한 그런 메저에 대한 얘기들 말고, 어떤 단위나 어떤 거를 측정할 때 그거의 기본을 정의할 때 이렇게 미세한 부분들의 합이다라고 정의를 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exterior measure is non-negative, 그 다음에 could be infinite, 성질들을 앞으로 쭉 얘기할 건데, 우선 non-negative 하고요, infinite한 값도 가능하다, 이렇게 성질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인피니트하고 언제 지로 non-negative 중에서도 제일 작은 값인 지로 값을 가지느냐를 보면은, 익스트리어 메저가 포인트에서 정의가 됐을 때는 지로의 값을 가지고 0의 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인피니트의 값을 가질 때는 이 RD 전체,
E가 RD일 때 그때 이제 인피니트한 값을 가집니다. 각각에 대한 증명은 첫 번째 거는 볼륨 제로인 큐브가 이 포인트를 덮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로가 되는 것이고요. 인피니트한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종류의 커버링들을 생각하더라도 그 커버링은 RD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 RD에 포함되기 때문에 RD가 인피니트 볼륨을 가지고, 그러니까 Q가 인피니트 볼륨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였을 때 그런 식으로 근사하면 M 스타 RD가 무한이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게 뒤에 나올 얘기인데 여기서 뒤에 프로퍼티 중에 모노토니시티가 있거든요. E1, E2에 포함되는 그런 관계를 가지면 이제 익스티리어 매저는 서로 이제 E2에 대한 매저가 크다라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또 비슷한 거죠. 어떤 Q라는 커버링들을 생각했을 때 그 Q는 무조건 RD라는 공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Q에 대한 볼륨을 생각하면 그것이 무조건 RD에서 정의된 외측도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가져야 되고, 이 Q라는 값은 무한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값이 무한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RD의 외측도가 무한이 된다 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익스티리어 매저에서는 모노토니시티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노토니시티는 한글로 뭐라고 하더라?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계속 커진다 그런 성질인 거죠. 모노토니시티 한글로 뭐냐? 단조함수, 단조 증가 같은 거지. 단조 증가 함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고. 그다음에 카운터블 서브 애디티비티라는 게 있는데 이제 카운터블 유니언을 하면 그 유니언들에 대해서 그 부분인 이 아이들에 대한 외측도의 합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관계를 가져요. 이런 것이 어떤 엑스트리어 매저가 앞에서 저번에 제가 설명했던 매트릭 스페이스에서 그 매트릭 또는 디스턴스의 정의와도 어떻게 보면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E라는 게 RT의 부분 집합이고 E에 대한 외측도를 엑스트리어 매저를 보면 모든 오픈셋 O에 대한 인피멈을 취한 값이다. 근데 그 오픈셋들은 E를 포함하고 있을 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E를 포함하고 있는 여기 every라는 말이 붙어야 돼요. every infimum over every open set O containing E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인피멈을 취해준 값이 이 E에 대한 외측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성질 E는 E1 합집합 E2, 그 다음에 디스턴스 오버 E1과 E2가 0보다 클 때 M 스타 E는 M 스타 E1 플러스 M 스타 E2다. 이게 어떤 성질이랑 보면 좋냐면 이 두 번째 성질, 그러니까 두 번째 성질에서 등호가 성립하는 특수한 경우에 대한 얘기를 이제 4번과 5번에서 할 건데, 그 특수한 성질이라는 게 삼각부등식의 형태를 생각을 했을 때 부등호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각도가 있는 경우잖아요. 각도가 있는 경우에는 부등호가 성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서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그래서 등호가 성립해야 한다. 라는 경우가 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4번과 5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번은 이제 distance of a set 두 개의 E1과 E2라는 셋에 대해서 디스턴스가 0보다 클 때, 자, 그래서 리컬을 해보면
잠시만 지울 거 좀 지우고. 디스턴스 오버 E1과 E2 이거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인피니멈 오버 x 마이너스 y 이렇게 돼요. x가 E1, y가 E2이 돼. 어떤 실수 인터벌로 봤을 때 개구간을 잡고 또 개구간을 잡았을 때 이렇게 개구간의 간격 이게 E1이고 이게 E2라고 줬을 때 이게 붙어 있으면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것은 디스턴스가 0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두 개의 요 구간의 경계가 붙어 있지 않고 살짝 떨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을 때는 0보다 큰 경우가 되겠죠. 아무튼 그렇대요. 디스턴스가 0보다 클 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J는 1부터 무한까지의 QJ, 카운터블 유니언이고, 이제 M 스타 오브 E에 대한 E의 외측도는 시그마 J는 1부터 무한까지 QJ. 자세히 보면 여기 있거든요. almost disjoint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안 써냈네. almost disjoint 큐브스예요. 그래서 각 큐브에 대한 볼륨들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almost disjoint한 큐브스라면. 역시 이것도 합으로 표현하는 형태니까 이번에 특수한 경우가 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만 이제 외측도 exterior measure를 계산했을 때 그거의 합과 일치한다. 합보다 작은 경우가 아니라 합과 일치한다라는 값을 가진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뒤쪽에 어떤 리마크가 등장하냐면 still disjoint does not mean 그거의 외측도가 exterior measure가 두 개의 합이다 라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예시는 없어서 제가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초록색으로 칠해놓고 공부하면서 이거에 대한 예시를 좀 찾아보려고요. 아무튼 지금까지가 익스테리어 메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었고 그 익스테리어 메저에서 나올 수 있는 성질들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봤고요. 사실은 이 익스테리어 메저를 제가 설명을 한 이유는 이제 스타인스 책에서는 이제 익스테리어 메저를 먼저 짚고 그거를 기반으로 메저럽을 그다음에 뭐 보렐셋 같은 것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이제 공부한 증거로 좀 남겨놓고 이 부분은 이제 보렐셋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하고 다음 시간에 메저러블 펑션과 메저러블 셋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와닿을 수 있게 그렇게 설명하는 그런 자료를 갖겠습니다. 자, 이제 메저 디어리 에서 보렐셋 얘기를 하면 우선은 증명 과정이 우선은 정리가 하나가 나옵니다. 이제 이거는 본 내용은 루딘의 빨간색 책을 다시 따라가는 형태고요. 원래 토폴로지에서 설명했던 그런 정의를 따라갈 겁니다. 지금까지. 예. 그래서 if F is any collection of subsets 이거 띠오렘이고 X라는 게 존재해서 M스타라는 제일 작은 시그마 알제브라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단 F를 포함한 알겠죠? F가 다시 말해서 F는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되겠죠.
F는 X의 파워셋의 부분 집합일 때 이 F를 임의 집합으로 놔뒀을 때 이 F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시그마 알자브라 M 스타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어떤 사실들까지 만족하냐면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어떤 M 스타라는 걸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인터섹션 이거 예. 그러니까 F를 포함하는 모든 시그마 알자브라 F를 포함하는 모든 시그마 알자브라를 생각했을 때 그것들을 M이라고 하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인터섹션을 취합니다. 그 모든 시그마 알자브라의 인터섹션을 M 스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요. 1번 보여야 하는 성질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시그마 알자브라의 인터섹션을 취했을 때 나오는 이 M 스타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그 스몰리스트 시그마 알자브라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이고 싶은 것이고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증명을 해야겠죠. 첫 번째 뭐냐 M이 적어도 하나 이상 왜냐면 하나 이상이어야지 그거에 대한 인터섹션들을 생각을 하고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말하는 M 스타가 스몰리스트 시그마 알자브라이다. 스몰리스트이다. 라는 걸 볼 수 있겠고 세 번째 M 스타가 시그마 알자브라임을 그 자체로도 시그마 알자브라가 된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겠죠. 우선 뭐 첫 번째는 쉽게 증명이 되죠. 파워셋으로 잡았을 때 파워셋 자체가 시그마 알자브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체로도 시그마 알자브라가 되니까 우선은 px가 뭐 m들로 이루어진 집합들의 지우개가 너무 크잖아. px 적어도 px라는 게 이 m들로 이루어진 집합들의 우선은 하나가 포함이 되니까 m의 원소가 하나 이상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건 아주 쉽게 증명이 되는 거고 m스타가 스몰리스트다 라는 거는 모든 시그마 알제브라의 인터섹션이 됐으니까 당연히 스몰리스트가 될 거고 m스타가 시그마 알제브라이다 라는 걸 보이는 것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정의에 따라서 증명하면 되는 거니까 뭐 굳이 여기서 증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바탕으로 보렐셋이라는 걸 아래에서 디파인을 하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자, XB가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X를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라고 뒀을 때 there exists the smallest sigma algebra B in X such that every open set in X belongs to B. The members are called Borel sets 라고 써있죠. 무슨 말이냐면 1.12랑 똑같은 건데 여기서 F라는 게 어떤 거에 대응이 된 거냐면 every open set 이 사실에 대응이 된 거죠.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로 정의한다면 어떤 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토폴로지를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토폴로지. 그러니까 그 토폴로지를 포함하는 최소의 시그마 알자브라를 우리가 보렐 시그마 알자브라 라고 얘기를 하겠다. 그것이 이제 보렐 시그마 알자브라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B의 원소들 그 해당하는 각각의 오픈셋들 그것들이 보렐셋이 될 것이다. 물론 오픈셋들이라고 얘기한 건 틀렸네. 아무튼 그 보렐 시그마 알자브라의 원소들을 보렐셋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렐이면서 클로즈드라고 인 것도 있고 보렐이면서 오픈인 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프로퍼티는 이제 다음 장에서 얘기를 할 건데, 자, 아래 헷갈려서 이렇게 한 문장 넣어놨는데, 이 토폴로지를 정의한다는 것 자체가 오픈셋들, 우리가 생각하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에서 생성할 수 있는 오픈셋들이 무엇인지 규정한다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오픈셋들의 집합이 됩니다. 왜냐하면 토폴로지라는 거의 정의가 오픈셋들의 집합이었으니까 오픈셋들이 뭔지를 규정하여서 그것들의 집합을 우리가 토폴로지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X를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라고 쳤을 때 every 오픈셋을 포함하는 최소의 시그마 알자브라를 보렐 시그마 알자브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보렐 시그마 알자브라에서는 토폴로지를 포함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뒤에 간단한 성질 두 가지 정도만 써놨는데, every open set is 보렐 set, 그 다음에 every closed set is a 보렐 set. 당연히 정의에 의해서 every open set is a 보렐 set이겠죠. 토폴로지를 포함하니까. 근데 그 토폴로지는 모든 오픈 셋들을 있으니까 토폴로지를 포함하는 보렐 시그마 알자브라의 원소인 보렐 셋은 스로 이제 every 오픈 셋을 생각할 수 있고요. every closed set도 보렐 셋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그마 알자브라의 정의에서 어떤 원소를 생각했을 때 원소의 이제 컴플레멘트도 시그마 알자브라의 원소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every open set, closed set이라는 거는 정의가 오픈 셋으로부터 오픈 셋의 컴플레멘트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every closed set도 당연히 보렐 셋이 됩니다. 뭐 아래 써 있는 내용은 이제 그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메저러블을 얘기하고 카운터블 뭐 컨티뉴어스 얘기 조금 더 하고 뭐 하면서 또 보렐 셋의 성질 같은 거를 좀 얘기를 하면서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